안녕하세요, 티백몽입니다. 여러분 모두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는 저에게 정말 뜻깊은 해인 것 같아요. 암을 투병하면서 감정의 저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옥의 늪에서 꺼내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22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예고드린 대로 초특급 게스트를 모시고 제 암 투병기에 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서론 다 잘라내고 바로 인사부터 시작하니까 초집중하시고 영상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appy New Year. 찍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병맘 와이프입니다. 다시 또. 네, 저희 와이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병맘 와이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암을 진단받던 그 즈음에 대한 기억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단받기 전에 저의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제가 생각하는 전조 증상은요, 그 투병몽이 병원을 가기 진단받기 일주일 전쯤에 목이 결린다 말을 많이 했어. 목 어깨가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잠을 잘못 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잘못 자서 걸리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목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니까 나중에는 조금 머리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조 증상은 처음에 목, 어깨 결림하고 이제 추후에는 두통이 같이 동반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는 기억이 있었을 때라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낮은 책상에 그 노트북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노트북을 자주 해서 그런 어떤 거북목 증상으로 목 디스크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도 사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해도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때 와이프가 자기도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한 3일 정도면 낫더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러면 3일 정도 지나면 나도 자연스럽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이제 3일이 지나도 안 나아지길래, 그때 이제 그 당시 12월 19일이죠. 토요일날 처음으로 병원을 갔었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 목 디스크 증상으로 약이랑 그 다음에 마사지였나요? 거기서 하는 물리치료. 그 당시 병원을 갔는데, 그 투병몽은 생각보다 그 목이 원래 C 모양이어야 된대요. 근데 투병몽 좀 C에 가깝고 제가 생각보다 좀 일점을 가깝다. 그래서 투병몽이 조금 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랑 저는 약간 초음파 치료? 약간 좀 하나를 더 하고 하나를 덜 하고, 그러니까 한 개, 두 개를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은 약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목에 치료를 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되게 좋아갖고
그날은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었어요. 그 토요일.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 그 목을 이렇게 들기조차 조금 힘들어했었고 이제 그때 게임을 할 때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마이크로 맞아요. 이제 서로 말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걔네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 내가 웃으면 여기가 아프니까 웃기지 말라고도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아 그랬나요? 이거 네. 편집해주세요. 편집 안 되는 중이가. 편집해주세요. 너무 와이프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갔던 병원에 너무 아파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다시 병원을 갔었고 그래서 MRI를 찍어보자고 하니까 혹이 있다 하면서 이제 큰 병원을 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큰 병원을 갔었고. 아까 토요일날 병원을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컨디션이니까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컨디션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했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저를 깨우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밥 먹고 약 먹자고. 그래서 깨웠는데 밥을 제가 하고 깨웠는데 못 일어나더라고. 너무 어지럽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투병몽이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물 한 잔도 안 먹고 물만 중간에 왔다 먹고 하는데도 중간에 깼을 때 화장실을 가는 그 동안에도 약간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이제 피곤하고 이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이제 아무래도 밤에 되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는 게 좀 불안했어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이 원래 잠이 많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희가 생각하면 더 아프구나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아무래도 월요일에 다시 병원을 가봐야겠다. 근데 이제 홍근이가 일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일을 하니까 저는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이제 출근을 늦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홍근이는 이제 병원 그러니까 회사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아니 나 지금 너 회사 못 간다. 원래 출근하기로 했었거든요. 재택근무하다가. 근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본인이 너무 안 돼서 그런지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침에 가자고. 그래서 원래 진료를 받았던 정형외과로 갔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운전하고 너무 어지러워서 뒷자리에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토를 하더라고요. 맞아, 주차장에서. 네. 그 토를 한 걸 보고 먹은 것도 없는데 저희가 이동거리가 10분 이것밖에 안 되는데 토를 했다고 이제 올라가서 말씀드렸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저희 약을 먹었는데 효과도 없고 약간 토도 했다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토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뇌 MRI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목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좀 의아하긴 했어. 왜 목이 아니고 뇌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제 알겠다고 하고 말씀드리고 MRI 찍고 왔더니 그때 뇌혹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가까운 큰 병원을 가라. 근데 이제 큰 병원을 갈 때 사람 많을 수 있으니까 응급실로 지금 긴급하니까 응급실로 해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응급실로 가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서? 응. 선생님이? 왜냐면 조금 그냥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홍근이가 조금 위급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컸어. 그 보기에도 MRI 사진 보여. 제가 봤을 때도 보일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진료를 예약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토를 했다고 어지러울 땐 긴급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의사는 판단해 주셔갖고 저희는 아직 그때까진 몰라서 저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진단받은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천에 있는 큰 병원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고 부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응급실을 갔었고 거기서 이제 진단 받기까지 어떻게 됐었는지. 응급실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그 정형외과에서 뇌 MRI를 주셨어요. 그 CD에 구워서 그거를 판독하라고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뇌종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홍근이가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6시 입시를 하고 저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와서 9시 입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병실이 나오자마자 우선 들어가서 그날 MRI도 찍고 뭐 CT도 찍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올라가서 그날은 계속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병명에 대해서도 그냥 뇌에 혹이 있나 보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악성 종양인지는 몰랐고 그냥 뇌에 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은근히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저는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 뇌 혹이 있는 것 자체도. 아니 그건 무섭긴 했지. 근데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으니까 암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진단받은 날 병원에서 이제 보호자 잠깐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 보호자를 잠깐 나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전날부터 보호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이길래 보호자까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지? 보호자 몇 시에 출근하는지까지 물어보시는 거 보고 조금 많이 불안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병실에서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 교수님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얘기하자고. 그때 좀 많이 더 걱정되고 약간 그 엑스레이를 보고 나서는 암이란 소리 듣고는 이제 폐암일 거라고 이제 그 당시에서는 폐암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폐암에서 전이가 됐다고 뇌전이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많이 놀라고 약간 영화처럼 스르륵 사람이 무너지더라고. 다리 힘이 풀리고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아침에 간호사분이 오셔서 보호자분만 잠깐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어지러워서 잘 못 움직일 때였는데 같이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니 그럼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부축받아서 나갔었고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이제 뇌 MRI 찍은 게 뇌종양이다 얘기를 해줬고 근데 이게 전이 된 거다. 그래서 사실은 폐에 원바람이 더 크게 있다. 그래서 CT를 찍어야 이제 다른 데 전이 된 거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처음부터 이제 사기인 건가요? 내 기억으로는 사기인 건가요? 그러면 사기인 아니 건가요? 몇 끼인 거예요? 물어봤더니 전이가 됐으면 사기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끼냐고 물어봤죠. 우리가 정확히 기수를 몇 모르니까 끼예요? 이렇게 물어봤구나. 몇 끼예요? 이랬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폐에서 뇌로 전이됐기 때문에 전이가 되면 무조건 사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기예요 말해줬었고 이제 그 길로 바로 이제 병원에 있는 어디 구석 방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약간 휴게실 같은 곳이었어요. 탕비실, 휴게실 뭐 이런 맞아요. 데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울다가 너는 출근했었나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근을 못 한다고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려 갔다 말하러 올게. 갔구나. 그랬더니 갔다 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이제 너무 아프니까 제가 출근할 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이제 병실에 누워서 계속 그 사기암 생존율만 계속 그걸 검색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전원하게 된 것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니 왜 또 갑자기 울라고 그래? 그때 생각이 나니까 그 어머니가 올라오시려고 했었는데 못 올라오게 하려고 막았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월요일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월요일날 이제 코로나 검사 받고 전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병원에서 집에 있다가 결과 나오면 오라고 하더라고. 병실에 같이 못 올라간다고. 그래 집에 가자마자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님 이제 사실 홍근이가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아팠고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머님께서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올라오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홍근이가 이제 어머님 올라오시면 어머니 걱정하실 거 아니까 몰래 올라오려고 저희가 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근이한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사실 어머니 내가 말씀드렸다. 올라오고 계신다. 어머니 화요일날 올라오고 계셨거든요. 오전부터 새벽부터. 그게 암 진단 받은 날이지 원래. 받은 날이에요. 근데 올라오고 계셨지 우리 암 네, 진단 그 받을 진단 때. 받기 전에 이제 올라오고 계신 거죠. 이제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제가 아무래도 오후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화요일 오전부터 이제 올라오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암 진단 받기 전에 홍군이가 그 사실 알고 이제 올라오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엄마 오면 너무 걱정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 다시 되돌아오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암 진단 받고 나서 이제 홍군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린 거죠. 다시 전화를 해서 나 암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올라오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전원을 어떻게 했죠? 전원을 저희가 이제 또 강남에 있는 병원을 했는데 그때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여기서 있으면 뇌 수술은 그때가 24일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에 있는 종양은 폐에 있는 건 아직 모르겠지만 뇌는 24일날 할 수 있다. 지금 좀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사실 홍군이 많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제 눈에도 빨리 해야 되니까 느끼긴 했어요. 처음보다 하루하루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는 것보다 이제 누워있고 싶어하고 뭘 못 먹더라고요. 앉아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순간 좀 고민 많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수술하는 게 맞는 건가? 으로 이제 전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왜냐면 전원을 한다고 해도 바로 수술 언제 할지 모르고 이런 고민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전원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그때는 거기 병원에 가서도 처음에 당연히 병실이 없으니까 응급실로 먼저 갔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응급실 힘든 것보다 홍근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조금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저는 기억이 없는 얘기들인데 처음에 이제 그 전원하게 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처음에 중증 환자실로 넘어갔었나요? 처음에? 네 맞아요.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된 그때의 기억들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에 있었고 이제 너무 그 병원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병실 올라가는 것도. 근데 하루가 그러니까 첫날은 응급실에 있던 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중증 환자실 가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화장실 다 갔다 왔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잠만 자려고 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변을 이제 본인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소변을 참더라고요. 왜냐면 소변을 보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게 이 느낌이 싫으니까 소변을 참으니까 이제 간호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참으면 더 이제 약간 요새 기계가 좋아서 그 배에다가 문질문질했더니 소변이 얼마나 차는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님께서 최초 신식 현대의학에 맞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변을 참지 마세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참으면 그게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예 소변을 볼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강남에 있는 병원 가고 나서 뇌에 있는 큰 혹보다 조그만 게 많아서 이 조그만 걸 먼저 감마 나이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실 먼저 들었어요. 응급실에서. 저희 전원한 병원에서 알았지 그거는. 그쵸. 전원 병원에 다시 한번 MRI 찍고 다시 봤을 때 이 작은 거는 이제 감마 나이프를 먼저 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역시나 뭐 폐에 있는 것도 이제 예상이 된다 들었던 것처럼 그런 얘기 해주셨고 그 뒤에 중증환자실 가서는 계속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이제 제가 부축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감마 나이프 날짜가 24일로 잡혔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리고 언제쯤 받았어요? 언제쯤? 몇 시쯤? 제가 사실은 김몽은 요새 아팠을 때 제가 써놓은 일기장은 아니고 홍근이가 12월 23일 날 점심 오전 때쯤 교실 뵀는데 뇌혹이 2개 있고 그건 24일 날 감마 나이프로 지낸다고 하셨어요. 작은 게 2개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써온 거 보면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꾸 홍군이가 잠만 자려고 했어요. 뭐 얘기할까 이러면 좀만 이따 얘기하자 하고 계속 잠만 잤어요. 그리고 24일날 오전 9시쯤에서 10시 사이에 조영제를 넣고 MRI 촬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간만알프 수술 위해서 머리에 그 꽂는 그 기계 착용하고 전기틀. 네. 근데 이때부터는 화장실로 이동을 못했어요. 어지러워서. 오후 3시쯤 간만알프 수술 시작했는데 홍군이는 제가 늦게 좀 늦게 끝났어. 오후 6시쯤 끝나서 2인실 병실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간만알프가 세다 보니까 오른쪽 이마가 찢어져서 아유. 그때 꼬맸어요. 근데 그때 그 간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홍근이는 이제 꼭 해야 된다. 생명에 좀 위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실히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간만알프 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수술 전에 이제 머리에 그 물 뺀다고 그랬었나요? 관을 꽂았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간만알프 하고 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간만알프 수술하고 나서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제 홍군이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 변은 언제 받니? 소변은 언제 받니? 왜냐면 저희가 다 기록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호자가. 소변 양이랑 네, 소변 양이나 이런 걸. 근데 안 했어요. 이랬더니 하셔야 된다. 최근 언제 했냐 물어보시고 그때 이제 최첨단 기계를 확인하시고 갔다 오라고 해라. 근데 이제 못 가더라고 화장실을. 그리고 간만알프고 나서 그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병실에 그 침대에 난간을 대니까 그조차도 흔드는 것 같다 어지럽다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막 짜증냈었잖아요. 이제 어지럽다고. 만지지 마세요. 여기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게 침대가 흔들리니까 그것조차도 어지러워서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이 만지는 그러니까 것도 만지는 것 자체도 홍근이는 약간 흔든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 보시고 상황이 안 좋다고 느껴주셨어요. 그 간만알프가 나서 수술하고 어떠냐고 오신 거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지금 이 환자는 2인실에 있는 게 아니고 중증 환자실 다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가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아무래도 저희가 2인실에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증 환자실은 불도 계속 24시간 켜져 있는 곳이라서 홍군이가 좀 힘들어할까봐 저는 여기 있고 싶어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간호사가 그러니까 24시간 있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계속 있어 주셔야 된다. 거기는 간호사분이 대기하고 있으셨지 그 방 안에서. 네, 중증 화장실 방에는 간호사분이 계셔서 바로 이제 그 혈압 수치 이런 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뇌압 체크도 있었지 그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도 그 침대는 바로 잴 수 있는 거였고 조금 더 틀렸어요. 거기는 바로 잴 수 있었어요. 침대에서 바로 몸무게를 재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곳이어서 거기 가는 게 낫다 라고 하셔서 거기 가서 자는데 그때 구토와 뇌압 현상으로 10시, 11시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졸려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모습이 되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기록을 보니까 맥박이 느리게 뛰고 혈압이 상승하고 졸려하는 게 수두증이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수두증? 네. 수두증. 네, 수두증이 의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머리에 관을 삽입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뇌액이 꽉 차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뇌액을 배출해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간만알프를 하면서 얘네가 놀라가지고 그쵸, 혈관을 관을 더 막아서 이 물을 빨리 빼내야 뇌액이 가득 차서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분출해야 되는데 분출을 못하니까 관을 삽입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큰 수술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많이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갔다 와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졸려하고 사실 저는 이제 졸리면 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졸려하는 증상이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처음 꽂았던 관이 여기였고 네, 맞아요. 그게 25일인가? 크리스마스 날인가? 그게 24일 날 밤 10시에 진행했어요. 원래는 홍근이가 수술이 26일 오후였어요. 오후 저희가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냐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당연히 예약제다 보니까. 근데 홍근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긴급수술 들어가야 된다. 이 관이 막혔다. 배액을 부출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바로 긴급수술 들어가야 된다.
지금 보호자 동의로 제가 보호자였으니까 보호자 동의를 전화로 받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알겠다고 지금 저희 가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나는 중환자실 기억은 아예 없고 아 네네. 요거는 왔다 갔다 했었다고 했었잖아. 그 어떻게 그랬었는지. 근데 26일 날 수술하고 바로 중환자실 들어갔나? 네 맞아요. 아 그때 중환자실 처음 들어갔을 때 했던 말이 살려줘였어요. 그러니까 면회 왔을 때 처음 면회 왔을 때 아니요. 중환자실 들어가면서 중환자실 수술 끝나자마자 보호자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수술한 사람을. 수술 끝나자마자? 네네네. 그럼 이게- 의식이 깨어 있었어? 네, 있었어요. 수면 마취를 안 했나? 전신 마취했죠. 전신마취 깬 거죠. 근데 수술 끝나면서 바로 깨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건 모르고 저는 이제 수술 끝나면 정말 보- 끝나자마자 들어왔는데 이제 보호자한테 오라고 해요. 이제 수술 끝났다고 들어오라고. 왜냐면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수술 끝났을 때 들어오세요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처치할 거 다 처치하시고 나서 들어오세요라고 해요. 그럼 그때 들어갔더 괜찮아라고 했더니 살려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홍군이 살 거라고 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살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의식이 깨어 있었구나. 저도 사실 전신 마취라 걱정 많이 했는데 깨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근데 첫 마디가 그건 잊지 못해요. 괜찮아라고 했더니 그 막 뭐 또박또 살려줘 이건 아니지만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었나 중환자실은? 중환자실 일주일 정도 일주일 있었죠. 26일 날 수술하고 1월 1일 날 일반 병실 올라왔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처음 수술했을 때도 당연히 마음이 아팠겠지만 면회가 이틀에 한 번씩 되다 보니까 자주 보지도 못하고 시간도 되게 짧고 볼 때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원래 이제 홍군이가 양말도 안 신는데 막 양말도 발 시렵도 양말도 신겨달라고 발이 하고 엄청 시려웠던 그 기억이 있어.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말도 근데 좋은 점은 이제 제 이름 많이 불렀대요. 제 이름 한테 많이 불러서 간호사님이 저한테 그 이름이 애기 이름인 줄 알았다고. 자꾸 부르니까 애기인 줄 알았다 이거. 저희 애기 있는 줄 알아서 아니라고 제 이름이라고. 아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응급실 뿌듯했겠네 되게. 좀 뿌듯하긴 했어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내 이름 많이 불러주는구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중환자 마지막 날 이제 어머니랑 교대했을 때 그런 기억도 나요. 그 일반 병실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었지? 내려올 때요. 일반 병실로 갈 때 내가 막 교수님한테 일반 병실 가고 싶다고 막 그랬었잖아. 거의 뗐었었잖아. 아 맞아요. 사실 중간 면회를 갔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본인이 여기에 너무 힘든 거죠. 그랬더니 자기 집 일반 병실 올라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빨리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간호사님께서 아니라고 지금 뇌압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근아 안 된대 이랬더니 아니라고 저한테 가는 거라고 자기 지금 화냈었다. 화 많이 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일반 병실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상태를 보시더니 이 정도면 가도 되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일반 병실 갈 수 있구나 했는데 다음 날까지 일반 병실을 내가 안 가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면 그분들이 안 들으니까 너가 왔을 때 빨리 얘기를 맞아요. 해라. 교수님이 나 올려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안 올려보내주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면회 온 슬아는 또 뭔 소리냐고 자꾸 조용히 하라고 답답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당시 사실은 홍근이가 뇌압이 높은 상태였어요. 뇌압이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뇌압이 떨어지면 일반 병실 올라가도 되는데 뇌압이 높아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가호흡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나한테는 된다고 했었으니까 교수님이 그거를 안 믿었잖아. 내가 교수님이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믿는 거야? 저는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 된다고 했었어. 써있어요. 12월 28일 자가호흡 힘들어 뇌압이 높아 기관 사입한다고 했더니 잠자력으로 재우고 있었는데 내가 교수님한테 들은 거는 30일인가 그래요. 30일 써있어요. 눈을 뜨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선망 현상이 일어났어요. 홍근이가
선망은 계속 있었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걸 선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교수님한테 올라가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자가 만약에 취급을 받는다면 아니 나는 그때 정신병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신병으로 받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못 올라간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 걱정됐더니 그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사실 중간에서 오래 있으면 산만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조금 어르신들이 이런 모습을 하면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자분들이 당연히 근데 이건 좀 자연스러운 거다. 이 선망 현상은 이 공간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지금도 선망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내려왔잖아. 아, 그 다음 날까지 못 내려가서 그 다음 날 어머님 면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홍근이가 얘기했을 때 안 된대 오늘 아니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 어머님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짜증냈던 게 엄마는 참 엄마한테 진짜 짜증냈던 게 의사님이 진짜 가라고 했다고 일반 병실로 가라고 진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안 믿어주니까 그게 이제 답답해서 엄마한테 빨리 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가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랬다. 그쵸 결론은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그거를 안 믿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인데 어머님도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믿어서 그 간호사분들은 안 들리고 나만 들리게 얘 가라고 했다면서요. 계속 아 맞아요. 모션을 액션을 막 취하셨던 맞아요. 어머니 저한테 팁을 주셨거든요. 나를 그때. 위안시키려고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왜 안 보내주냐고 나만 들리게 이렇게 막 하셨다고 그랬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병실로 간 게 12월 31일인가? 1월 1일이요. 1월 1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저희가 짝수날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이틀에 한 번씩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월수금인데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홀수가 저희가 짝수날이니까 1월 1일 면회가 안 되는 날이었던 거죠. 그거 무슨 소리냐? 우린 30일 날 면회를 안 했다. 근데 이제 김홍이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이면은 30일 날 면회를 했고 이제 1월 1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알고 보니까 걔네가 짝수였던 거예요. 그 1월 2일 날 면회가 되는 알고 보니까 건데. 짝수였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일매일 갔었거든요. 얼굴은 못 봐도 매일매일 가서 간호사님한테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 보고 그런 얘기 듣고 다시 집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면회 안 되니까 내일은 돼요? 했더니 내일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어머니 면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일반 병실로 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 병실에 가서는 이제 2인실로 갔었잖아. 네, 처음에. 맞아요. 그리고 그 1월 1일이 토요일이었나? 그때 내 기억으로 아니요, 1월 1일은 금요일이에요. 어쨌든 그 주말을 이제 여보가 같이 보냈었잖아. 네, 맞아요. 그때는 상태가 좀 어땠었어? 제 그 당시에 쓴 거 보면 오후 2시에 일반 병실 2인실로 옮겨졌고 간호사님께서 오서 물어보세요. 머리에서 아픈 게 얼마큼이냐, 0부터 10까지 얼마큼 아프냐 이랬을 때 8까지 아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스꺼럽다고 하고 이제 그때는 근데 제 생각에 계속 저는 일반 병실 와서 너무 괜찮아진 줄 알고 계속 멍 때리고 있길래 무슨 생각해? 그걸 많이 물었던 기억이 나고 수술을 했지만 뭐 간만알부도 하고 뇌에 있는 악성 종양도 제거를 했지만 수술하기 전만큼 전 아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면 밥도 못 먹고 밥을 그때 거의 스스로는 못 먹었지. 스스로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먹여줘도 죽 한 먹여줘도 숟갈을 못 먹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체크했을 때 뭐 숟가락의 3분의 1, 2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 많이 먹어야 뭐 3숟갈? 이 정도 먹었나 봐요. 그때는 계속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있고 이제 간호사님이 오면 이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받고 그때도 복시 현상이 심해갖고 많이 고생하긴 했었어요. 그 주말에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휠체어도 당연히 못하고 시계가 뭐 2개로 보인다고 막 그랬었고. 맞아요. 뭐
간호사가 뭐 시계가 몇 개로 보여? 2개예요. 2개로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좀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시 때문에 모든 선물들이 다 2개로 보였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침상에 누워 있었을 때 가장 정면에 보이는 게 TV와 시계였는데 맞아요. TV는 쳐다보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주로 이제 시계를 쳐다봤었고 시계를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정확히 2개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어디 이렇게 초점 흐려서 쳐다보면은 약간 갈라져서 보이긴 하잖아 사물이. 근데 그 정도의 흐릿함이 아니고 또렷하게 2개가 있는 거지. 약간 복제품 같이 2개를 걸어놓은 것 같이. 근데 하나가 TV에 살짝 걸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 저거는 복제품이 아니고 실제로 2개로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너무 이제 어지러우니까 안경 써보자 하고 안경을 썼었는데 시계가 더 정확하게 네, 2개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홍근이가 생각했을 때 아 내가 눈이 좀 나쁘니까 이게 조금 흐릿하게 보이나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홍근이가 안경 쓰고 싶어 한다. 아무래도 이제 안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안경 썼더니 정확하게 2개를 보니까 안경을 다시 벗더라고요. 제가 흐릿하게 보이는 게 낫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홍근이가 소리에 진짜 많이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2인실인데도 조금만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잘 정도. 어지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에 지금 예민하다가 어지럽고 계속 어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보는 없었고 엄마랑 있었는데 그 바뀐 옆에 방 그러니까 같은 방 옆에 아저씨가 그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TV 소리에 내가 어지러워. 저랑 이때도 TV를 보셔갖고 저는 이제 양해부터 죄송한데 조금만 소리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못 잔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되게 좀 감사하게도 바로 TV 끄시고 나가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예민하긴 했어요. 그 너무 어지러우니까 토도 하고. 그때는 뭐 거의 정신이 없었었지. 맞아요. 그리고 처음 휠체어를 탔던 때가 일요일인가 그러면? 네 맞아요. 휠체어를 토요일날 탔나 일요일날 탔나? 저랑 어머니랑 교대하기 전이니까 일요일날 탔어요. 그 당시 1월 3일날 쓴 기억이 있네요. 몸무게도 써놨거든요. 말해도 되나요? 77.8kg. 왜냐면 그때 매일매일 몸무게를 쟀었거든요. 근데 몸무게 재는 것도 힘들어하긴 했어요. 그 당시 홍근이가 배가 아프다고 했고 죽을 이전보다 훨씬 잘 먹어서 3분의 1. 그리고 홍근이가 일요일날? 네. 소금 수치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소금 수치가 신경외과 쪽에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흉부에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 당시에 머리에 있는 붕대를 풀렀어요. 1월 3일날. 그리고 이제 그때 휠체어를 간호사님께서 타라고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술이 괜찮아졌는데 계속 안 타면 더 안 좋다고 강제로 타라고 계속 조금이라도 누워있지만 말고 나가라 움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셔서 휠체어를 딱 1분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제가 스스로 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이동 요원 분께서 오셨었는데 이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조차 내가 못해서 맞아요. 그 당시 그런 분은 그 다른 분한테 하는 것도 못 봤는데 보통 이동 요원 분들 보면은 다 그러거든. 넘어오시라고 휠체어로 스스로 넘어오시라고. 근데 그때 그 이동 요원 분은 나를 이렇게 78kg 나를 이렇게 맞아요. 안아서 휠체어에 앉히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1분 돌아다녔다가 다시 불러서 그분이 나를 다시 들어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휠체어를 들고 한 바퀴 돌았더니 너무 어지럽다고 안 된다고. 빛을 못 보겠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근데 다시 그 해주셨던 이동형 분이 오셔서 제가 좀 죄송하긴 했어. 죄송하다고 30분 못 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2주 정도였나? 엄마가 병원에 있었을 때가? 아니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였나? 엄마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하고 제가 간호를 이제 하시고 아니 어머니 열흘 좀 헷갈려요. 한 2주.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한번 갔었거든요. 주말에 금토일 하려고. 맞아. 왔었는데 그때는 걸어서 다녔나? 그때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마지막 헤어졌을 때는 사실은 휠체어도 못 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하면 이제 어머니 힘드시니까 저도 홍군이 보고 싶고 해서 교대했을 때는 걸어서 화장실 가더라고요. 주말에 왔었던 거지. 네, 어떻게 걸어서 가지? 그리고 저는 약간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머님이 얼마나 케어를 잘해주셨으면 홍군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때 되니까 혼자서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밥도 먹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동기 같은 거를 잡고 이동. 잡아야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였었고. 이제 그 왜냐면 그 뭐지 꽂고 있는 뭐 수액 같은 것도 다 걸어야 돼 갖고 그걸 걸고 그걸 잡고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탱을 했어야 맞아 됐잖아. 지탱도 했었어요. 그래도 걷는 게 진짜 저한테 약간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는 갑자기 그냥 갑자기 누워서 휠체어도 못 타던 사람이 걷게 된 갑자기 거고. 걷게 되더라고. 그러고 다시 어머니랑 교대했어. 다시 교대했다가 퇴원하는 날 또 왔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퇴원할 줄 모르고 갔었어요. 근데 평일이지 않았어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헷갈리는데 월화수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헷갈려 지금 금토일인지 월화수인지 제가 이제 그날부터 며칠을 간병할 수 있었거든요. 수목금인가? 수요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수목금 퇴원이 토일에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갑자기 갔더니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교대를 했는데 퇴원을 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퇴원할지 모르고 있을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퇴원하라고 해서 정말 갑자기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짐 싸오고 퇴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퇴원 언제 했는지 기억해보고 궁금하다. 수요일이었어 수요일.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제 생각 1월 둘째 주 한 12일이 나그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13일이 나그 정도 됐던 것 같아. 찾아봐야겠다.